달콤합니다. 월급의 달콤함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춥잖아요. 경제 한파. 이렇게 추운 시기에는 진짜 튼튼한 울타리.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부산에 갔다가 옛날에 같이 직장을 동료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동료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형님 죽겠습니다. 부산에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영입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제에 대한 책들을 여러 편 써서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특히 돈에 관련된 특징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갖다 너무 깊지 않고 가벼운 얘기들로 오늘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월급은 달콤합니다. 월급의 달콤함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부산에 갔다가 옛날에 같이 직장을 동료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동료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 식당을 해요. 정육식당을 이렇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나 얼굴을 딱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님 죽겠습니다. 부산이니까 어떤 날은 한 테이블도 못 받았대요. 그만큼 경기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사를 해서 자기 생계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스스로 좀 약간 안도되는 거. 그래도 내가 교수가 돼서, 사실 교수급 크진 않습니다. 짧은 얼굴인데도 고정적으로 월급이 딱 나오는 것들이 진짜 요즘 춥잖아요. 경제 한파. 이렇게 추운 시기에는 진짜 튼튼한 울타리. 직장 생활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 밖에 나오면 이 경제 한파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 친구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와서 실제로 월급이 아니라 다른 생계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슨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런 영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노예들이 프리랜서가 노예가 있고 소속되어 있는 노예가 있는데, 우리가 신분적 관점에 보면 프리랜서 노예들은 밖에서 자기 스스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이 최고 노예였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속되어만 있으면 밥 세 끼 다 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가 지금 현대로 보면 직장에서 정규직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주는 자유로움이라든가 인간적인 삶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 없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야 될 시기에는 월급이 주는 그 울타리가 진짜 크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참 우리 워나벨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 막 얘기하고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폄하하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나갔는데, 만약에 경제가 진짜 심각하게 어렵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사실은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노예라 모습이 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직장 내 그 울타리가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걸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자의 삶으로, 근로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삶이 요즘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받아들여야 될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퍼스트 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컨 잡이 있고 퍼스트 잡인데, 퍼스트 잡에 주던 경력이 있을 때 받았던 월급과 세컨드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차이는 지금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솔직하게 교수 월급이 30%밖에 안 돼요. 저 임원으로 있을 때 30%밖에 안 돼요. 한 34%, 35%, 4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즘 감지덕지예요. 너무 생활하기 편한 것 같아요. 특히 퇴직 이후에 기본적으로 저는 어쩌면 소비 다이어트를 이미 했잖아요. 생활의 다이어트를 이미 해버려서 5년 동안에 아예 다이어트가 확실하게 돼서 5년 동안에 고정적인 월급 없이 내 통장에 있는 걸 갖다 뺐을 때 그 아까움을 느껴서 해봐가지고 다달이 꽂혀가지고 다달이 있는 걸 딱 쓰고 끝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 편해요. 이미 다이어트가 다 돼 있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이 50%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세컨드 잡을 잡았을 때 5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생활한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떻게 생활해?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50세 정도 넘어가면 50대 정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제일 많이 들어갈 때 언제냐면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가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교육비들로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월급을 작게 받더라도 그 월급을 저축은 못하지만 그걸로 생활하기는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퇴직할 때쯤에 퍼스트 세컨잡 퇴직할 때쯤에 그때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잖아요. 자기가 마지막 받은 연봉에 곱하기 10 만약에 5천만 원씩을 받았으면 곱하기 5억의 자산이 있어야 되고 1억씩을 받았던 사람이면 10억의 자산 2억씩 받았다면 20억의 자산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 월급이 절반을 깎이는 생활을 세컨드 잡을 하더라도 생활 수준의 만족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임금 피크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보직을 안 주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팀원에서 보직을 안 주고 저 지방 한직으로 보내고 하는 것들을 견디지 말고 나오라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견디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걸 견디면서 이 이유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게 되면 새로운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훨씬 더 험난하기도 하고 그쪽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밖에 나오게 되면 자존심을 다 내려놔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남아있으라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충고를 해요. 그래서 직장에 1차 퍼스트 직장에서 있다가 2차 세컨드 직장으로 넘어갔을 때 월급 깎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놨어서 그래서 자산 일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비에 대한 다이어트 준비해 놓고 해서 그 이후의 생활도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경제적인 패턴들을 갖다 만들어 놓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퍼스트 잡을 선택할 때 가장 1조건이 뭐냐면 성장 조건이에요. 아, 내가 얼마나 성장할 건가, 내 경력을 얼마나 쌓아갈 건가, 이게 1조건인데 두 번째 세컨드 잡을 잡을 때는 저는 성장 조건보다는 안정성 조건을 가져가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20살 때, 30살 때 선택할 때는 무조건 성장에 포커스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파이의 영역들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게 그때 당시에 필요합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극대화 시켜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음번에 직업을 잡을 때는 안정성의 직업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잡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균형점들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무게중심을 성장이 됐던 걸 안정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퇴직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 때문에 각광받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프리랜서 중에서 안정된 직업들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그래도 폐업률이 가장 낮은 걸 꼽으라니까 첫 번째로 꼽는 게 미용 폐업률이 미용술이 제일 낮대요. 아예 뭐 약국이니 뭐 병원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기본적인 기술 관련된 걸로 했을 땐 미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안정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 전기나 이쪽 관련된 데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컨드 잡을 잡을 때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런 직업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학 교수 됐잖아요. 사실 이거 성장성 때문에 그 선택한 게 아니라 안정성이에요.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안정성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내가 강연하고 싶은 것들. 제가 프리랜서로 있으면 강연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나 홍보해야 되고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뭐 대학에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 가서 내가 하면 되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기반들을 갖다 제공해주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혼자서 만약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물론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성과물들을 온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월급 형태로 받는 거라 작긴 한데 그보다는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65세까지는 일단 하잖아요. 65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코 돈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니까요. 안정성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것들. 그래서 세컨드 잡을 잡을 때 첫 번째 부분은 안정성.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들. 내가 그래도 좀이라도 좋아했던 것들. 근데 처음에 20대일 때 직장을 잡을 때는 성장성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것들. 이 지금은 안정성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무게중심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후에 그 선택권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도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좀 좋아하는 것, 내가 좀 폼이 나는 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찾을 일거리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안정성이라는 기반,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좋아할 수 있는 기반. 얼마 전에 그 선배를 한번 만나서 선배의 지금 선택했던 부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귀농을 하셔가지고 원래 좋아했어요. 농사짓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귀농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귀농 지원받고 그쪽 커뮤니티하고 어울려가면서 이제는 그 지금 이번에 한갑이 지났으니까 한갑이 지났는데 자기는 이거 90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기간에 대한 안정성까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 시야에 대한 변화들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꼭 퇴직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런 기준점들을 관점들을 바꾸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나이 먹어갈수록 돈을 많이 안 쓰는다는 건 그건 정확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고령화되어 가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돈을 안 쓰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까워서 안 쓰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굳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플렉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면 진짜 다 할 걸 다 하시는데 굳이 그 불필요한 것까지는 하진 않아요. 네, 요즘 저희 아들하고 왜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희는 이제 뭐 외식을 하자 그러면 그냥 뭐 요즘 많이 저렴하게 마장동 고깃집 해가지고 가면은 저렴하게 해서 뭐 돼지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 3만 원대 이 정도 같은 데를 그냥 먹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 큰애는 이번에 직장 다니고 하면서 자기가 돈 좀 벌고 하니까 양고기 먹으러 가자는데 양고기도 그냥 양갈비 아시죠? 양갈비 보니까 양갈비가 거의 그러니까 1인당으로 해서 최소가 한 7, 8만 원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맛있고 그리고 그 마장동 고깃집은 내가 직접 굽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맛있게 구워지는 걸 그냥 먹고 싶은 이런 그런 열망들이 그런 플렉스가 우리 아들한테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와이프하고 저는 그냥 마장동 고깃집 가자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그런 데 간다 보면 불만을 얘기해요. 내가 살까? 굳이 뭐 내가 살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소비를 대하는 가장 극단점이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걸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소비했더니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진심이 아니라 먹는 걸로 자기의 허세를 충족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 다른 사람은 안 그런지 우리 아들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예전에 돌이켜 생각하면 저도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실속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돈이 작아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추워서 안 가는데 봄하고 가을에는 궁 아니면 능 이걸 산책하잖아요. 서울 시내부터 해서 이 경기도권만 해서 이 능하고 궁만 구경하고 다녀도 봄 한철, 가을 한철 그리고 또 봄에는 꽃 같은 데는 다 거리에 꽃들이 많아서 그런 거 구경하고 다니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아들은 또 그런 것들은 가자고 그러면 안 가더라고요. 꽃이 눈에 안 들어오고 능의 풍경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에서 막 뭔가를 소비를 하면서 했을 때 여행의 진정한 느낌을 받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소소하게 능과 궁에서 아니면 저기 석촌호수에 피어있는 벚꽃만 보고서도 이 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이미 그 결이 단단하게 쌓여져 있어서 그래서 돈 작아도 만족도 좋아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애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활성화가 너무 돼가지고 웬만한 것들을 빠르게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 자극적인 걸 하지 않는 것들로 만족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먹게 되면 이 호르몬 활성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잔잔하면서도 깊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막 크리스마스만 되면 미쳤던 것 같아요. 이 안에 막 내가 크리스마스 날 집에 있어?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때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집에서 그냥 어긋하게 와이프하고 둘이 스테이크 내가 직접 요리해가지고 스테이크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샐러드에다 먹는 게 그쵸. 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호르몬에 대한 것들이 변화되고 해서 충분히 퇴직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비하고 싶은 마음들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다 그래요. 제 주변에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예전에 그렇게 막 밤새 미친 듯이 술 먹던 인간들도 술도 안 먹고요. 심지어는 술 끊은 인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주변에? 술도 이제 거의 안 먹어요. 예전에 그렇게 술을 미친다면 특히 담배는 거의 다 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예전에 뭐 좋다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이게 좀 허세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값씩 안 빼도 그 돈이 꽤 크더라고 보니까. 담뱃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만 누가 그러다가 그것만 담뱃값만 모아가지고 그때마다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사놨으면 지금 몇 억일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 소비하는 패턴들이 바뀌어가면서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은 돈을 적게 돈을 벌더라도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기반들이 형성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인 생활. 그러니까 먹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뭐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이제 관리비니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소소한 즐거움처럼 이제 이렇게 뭐 부산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국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광장시장 같은 데 빈대떡이 이렇게 오고 카드비 보통 대부분 이제 카드로 하잖아요. 그런 걸로 소비되는 것들, 내 생활 속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예전처럼 별도의 내가 뭔가를 갖다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로 된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생활비가 주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의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문화적인 것들을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일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 생활인 것 같아요. 주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예전은 이제 그런 비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들 뭐 교육비라든가, 애들 교육한다든가, 뭐 애들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해주는 거, 이런 것들에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져 같으니까 둘이 그 쥐꼬리 말하는 그 교수 얼굴 가지고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충분합니다. 저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서울에 살잖아요. 서울에 사니까 3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쓴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 300에서 500 사이가 기본적이고, 이건 이제 서울의 사람들의 얘기고, 근데 지방 내려가면 의외로 그 비용들이 많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이 공간에서의 다 돈 쓸 때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생활하다 보면 실제로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 가서 귀농하신 형님 200만 원이 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일한 이제 비용은 뭐냐면 서울로 올라와. 그러니까 그분이 골프 강의라 귀농에서도 이제 서울에 이제 골프 치러 한두 번, 거기에는 이제 골프 칠 만한 그런 인원들이 없잖아요. 또 싱글이라 골프를 잘 쳐서 여기 와서 이제 멤버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들은 거의 200만 원도, 그것도 200만 원도, 밑에 쪽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텃밭에 이런 데서 따서 먹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생활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하고 서울하고, 지방이라고 해도 아예 서울 이제 대도시권의 상권을 가진 데가 아니라, 여기서 나가더라도 저기 경기도에서 이천 쪽에 안쪽만 들어가도 그쪽도 지방이잖아요. 그쪽에 생활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천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하는 것들과 서울 쪽에 생활하고 하면, 서울 쪽에서는 최소한 300만 원, 이천 쪽에 이런 때 정도로 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200만 원? 이 정도의 생활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2,400에서 3,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연간 3,000만 원 정도는 보통 생활비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그다음에 애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하면 3명, 4명 이 정도면, 이 정도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월급이, 저는 이제 마약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전 직장에 있는 분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거기서 다 그 월급 받아가지고 집도 샀고 월급 받아왔었는데 그걸 마약이라고, 저러고 다녀? 뭐 이렇게 욕을 먹고 해서, 제가 예전에 내가 월급을 그 마약에 빠지지 말고, 이 마약을 중독되지 말고 월급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생각이 좀 바꿔서 월급은 보약이다 바뀌었어요. 월급은 진짜 몸에 좋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약이에요. 그만큼 내 몸이 허약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약일 때는 내 몸이 이미 생기가 충천한데 그거 가지고서 딴 데다가 막 써놔니까 마약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50 넘고 이렇게 새롭게 월급을 받아보니까 이런 보약이 없어요. 한 달에 그 보약 한 잔씩만 딱 먹으면 행복해요, 진짜. 요즘 얼굴이 많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저 보약, 월급이라는 보약 한 달에 한 잔씩 딱딱 맞으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도 더 열심히,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빼고 이제 프로젝트 업무도 있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것까지 제가 그 평생교육원까지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월급의 몇 배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하는 이거면 이 월급이란 보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갖다 해나가면서 내 받게 되는 월급들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내 모습이, 내 지금 현재 생활의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전에 월급이 마약이었다면 지금은 월급이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새롭게 받고 있는 월급은 보약이다.
이제 새롭게 아마 직장에 퇴직하셨거나 해서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새로운 직업을 구하실 때 아까 얘기했던 기준을 가지고서 구하십시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너무 성장성, 큰 월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대만 내려놓고 나면 또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직업들이 또다시 나한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퇴직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 자기만의 기준들을 꼭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